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우리마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북동의 문화예술 코스로 유명한 소설가 상허 이태준 생가인 수연산방에 대한 이야기를 수필가 송정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셨는데 오늘은 성북동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지만 얕은 소견으로 제가 그 성북동을 알리는데 뭐 도움이 될까 송구하기만 해요. 그렇지만 성북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성북동은 서울 도성 밖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라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역사와 문화적 그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네. 네. 그 수연산방을 비롯한 길상사가 있고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 북향으로 지은 시무장, 또 최순우 옛집, 우리나라 또 최초 사립박물관이죠. 간송미술관이 있고요. 그 옆으로 조선시대 그 선잠제를 지내던 선잠터가 있어요. 네. 예술가들의 흔적과 문화유산이 아주 많은 곳이지요. 네. 정말 문화유산이 많군요. 그 성북동에 있는 이태준 생가는 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꼭 한 번은 그 찾아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사와 그 문학의 향기가 아주 가득한 곳으로 이태준 작가가 1933년에 그 수연산방이라는 당호까지 직접 지으셨는데요. 이 집은 그 월북할 때까지 사셨다고 해요. 그 유년기에 부모를 여의고 가난으로 그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가 결혼 후에 직접 지었던 그 살림집이라서 그의 작품마다 등장할 만큼 네. 아주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선의 모파상이라 불렀다던 그 이태준 선생은 강원도 철원 태생으로 네. 1904년 11월 4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본명은 이규태이고 월북 작가로 알려져 있죠. 네, 달밤, 돌다리, 황진이 등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네, 네.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 명문장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단편 소설의 그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특히 무소록은 그 순서 없는 이야기라는 뜻인데 두서없이 그 난무하는 그 자신의 상념들을 그 느낀 그대로 엮은 책이지만 그 탁월한 문장가로 아주 이태준의 진가가 네. 고스란히 네. 드러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는 시는 정지용, 네. 문장은 이태준이라고 했지요. 네. 그 시대에는 어느 신문에서건 그의 연재 소설이 실리지 않은 해가 없을 정도로 인기 작가였어요. 네. 이태준의 수필 고와는 또 특히 수능 문제집에서 네. 별 5개가 붙은 지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특히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를 쓰신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네. 그 유홍준 네. 예, 전 문화재 청장께서도 그 글쓰기 그 시작을 칠 때 글쓰기 교본이 이태준의 그 문장 강화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문인들 중에 김기림, 정지용, 이효석, 이상, 김유정 등 내노라 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그 문인들이 시와 문학과 삶을 꿈꾸며 함께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네. 이태준 작가가 직접 지은 그 당호가 수연산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근대 예술의 발원지라 할 만큼 아주 많은 문인과 그 예술가들이 모였던 곳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작가들이 네. 그 구인회라는 그 결성을 한 멤버들이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문인들이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문학을 논의했던 그 사랑방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곳이죠. 네, 네. 그렇죠. 그 현재 그 시인 이상을 먼저 알아본 작가가 이태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네. 그 이상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그 몇 되지 않는 작가 중에 속하는데요.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에 재직을 하시고 계시던 중에 네. 이상에게 그 시인으로서의 그 천재성을 발견하고 오감도라는 시를 직접 게재를 하십니다. 네. 그 신문을 본 독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했었죠. 그 서술의 어떤 난해함은 차치하더라도 오감도와 그 조감도의 그 한자조차 구별 못하는 그 바보에게 네. 귀한 지면을 막 할애했느냐는 그 항의가 신문사에 빗발을 쳤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주는 뭐 전혀 흔들지도 않았고 좀 더 기다려 보자고 원래 시대를 그 앞서가는 예술가는 비난을 받기 마련이 아니던가라고 네. 하시며 의연했다고 해요. 네. 이태주는 그 퇴사까지 각오하고 이상을 적극 지지했고 산방은 그 철원에 있는 생가를 뜯어와서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 지난 토요일에 갔을 때 소박하고 문화적 향기가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네네네네. 네. 예. 지금은 그 외손녀께서 당호 그대로 수연산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통 찻집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 휴일에는 대기자 명단에 아주 번호를 남겨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 그 젊은 층들이 그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그 돌아가는 그 명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주말이라 저희도 한 30여 분 넘게 기다렸죠. 네. 기다리는 사이에 그래도 그 본행들 통해서 그 따라 마셨던 결명자물이 네, 시원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네네. 그 더운 날씨에 네. 그 대기하는 손님들을 위해 배려를 네. 해주어서 그래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더운 날 작은 배려 하나에도 고마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수연 산방이란 뜻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산속의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설 대문을 들어서면 곳곳에 그 이태준 선생이 다양한 문학 작품을 집필한 곳임을 설명하는 그 안내석이 있었어요. 네. 이태준 선생님은 이 집에서 14년간 살면서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이태준을 그 힘들었던 삶의 그 절벽에서 구해준 것은 문학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어려운 고학 생활로 대학을 또 자퇴하고 또 귀국해서 그 신문사 등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이곳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쓰기의 그 교범인 그 문장 강화도 이곳에서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장착돼 있는 그 메뉴판에 앉아서 테이블마다 그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옛집의 신세대 주자들이 그 즐겨서 방문하는 것처럼 고가구와 그 고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곳에서 최고의 신문물이 그 도입되고 그 마치 옛날과 그 현재가 함께 그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 수연산방은 전통 한옥 구조와 다르게 중앙 대형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 건너방, 오른쪽에 그 안방을 두어서 그 T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언뜻 보면 그 전통 한옥 같지만 그 사랑채와 안채를 그 한 건물에 배치한 1900년대식 개량 한옥이었다고 해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건넌방과 그 툇마루, 안방과 그 누마루를 다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앞들 풍경을 그 액자 속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 누마루가 아주 명당 자리인데요. 네. 한참을 그 기다려야 네. 자리를 차지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건너방과 대청 누마루에는 당호와 누호를 뜻하는 여러 개의 그 편액이 걸려 있었어요. 네. 네. 문향루, 또 죽향루, 수연삼방 등 그 편액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퇴색되고 바래져서 그 세월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편액들을 그 하나씩 내걸 때는 그 벼루의 수명이 다하도록 먹을 갈아 글을 쓰겠다는 그 일념이 가득할 때였겠지요. 네. 그 이태준을 찾아 모여든 문화예술인들의 의지가 아주 대단했다고 봅니다. 네. 그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가족 사진이 보였는데요. 네. 그 아마도 이때가 이태준 선생님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네.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1930년에 그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한 그 재원이가 네. 결혼을 해서 그 신문사 기자를 거쳐서 학예부장 또 장문 교사로 이제 출강을 하시면서 이태준의 그 대표작들이 거의 이때쯤 다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성북동에서의 이 시기가 문학적으로 가장 그 왕성할 때였거든요. 대청마루 그 위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 가족 사진이죠. 네. 그 카메라 앞에서 5 자녀와 함께 그 활짝 웃는 그 모습이 너무 다복하고 행복하게 보였죠. 네. 그때는 또 골동품 수집 취미까지 그 즐길 만큼 그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하니까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저희는 그 단팥 빙수를 시켜서 먹었잖아요. 네네. 맛이 그만 아주 맛있게 그 네. 잘 먹었는데 그 먹다가 그 창밖을 보니까 앞마당에 그 백일홍이 그 빨갛게 분홍색으로 예, 이렇게 네. 예쁘게 피어 있어서 아주 네. 운치 있고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곳 그 시그니처인 그 단호박 팥빙수는 추천하는 그 메뉴라고 합니다. 네. 적당히 달달하고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이었죠. 네. 예, 그 부드러운 눈꽃 빙수 그 위에 그 올려진 고명인 그 인절미도 아주 쫄깃했고요. 네. 예, 그 외에도 그 인절미도 맛있어요. 그 걸쭉한 대추차, 네. 쑥말차, 그 미숫가루 같은 네. 것도 있으니까 여름날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그 활짝 핀 정원의 백일홍도 보고 예술가의 또 그 발자취와 세월의 흔적에 기대어 상념에 이렇게 잠겨보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본체 앞에 그 정원에 우물도 있었는데요. 네. 이태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원 전체가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 들던데요. 네. 네. 저도 가끔 찾아가는데요. 이태준은 1930년대에 성북동으로 그 이사를 해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옛 초가집을 헐어버리고 그 철원 용담에서 자신이 자랐던 그 당숙집이죠. 어릴 때 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 당숙집을 그대로 옮겨서 지었다고 해요. 서울에다 이제 그의 고향을 옮겨 놓은 것이지요. 네. 이 용담의 그 뒷모습은 그 소설 그 무연 그 속에 등장하고 현재 그 성북동 집은 글 속에 있는 묘사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성북동에 있는 상어 이태준 생가 수연산방에 대해 수필가 송정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화와 문학의 사랑방으로 멋진 한옥을 전통 찻집으로 가꾸고 보존해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우리마을 이야기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